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버프 학원 간편 스터디 파이널 특강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1년 동안 쭉 달려왔었던 스터디 논점들에 대해서요 총정리를 해드린 시간이고요. 1교시와 2교시는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연기, 1기, 3기, 4기에서 표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들을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주 동안 뭘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전략으로 이제 문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될 건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참 많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한 번 더 귀에 딱지가 않는 정도로 한 번 더 말씀드려가지고요, 완벽하게 시험 치실 수 있게 오늘 3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지금 이제 앞에 연기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그 문제들이 지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다시 한번 풀고 싶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발췌해서 푸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그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기본 문제입니다. 3방식 기본 문제, 그리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 기본 문제, 보상 기본 문제, 거기다가 이제 뭐 종전자산, 종후자산 관련된 문제, 그 큰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3방식이라든가 뭐 보상 관련해서 큰 구조를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들은 이제 한 번 더 푸시면서 아, 내가 전체 3방식 구조를 이렇게 잡고 있었지라고 이제 한번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별표를 친 것들이 있어요. 별표가 1개부터 3개까지 되는데, 자, 2개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3개보다 2개, 1개. 뭐 사실 이제 별표를 치면서도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해요.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업계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분들께서 또 각자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스들도 좀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별표를 쳤습니다. 소문으로 듣기로는 조금 실무가 조금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작년보다는 어렵겠죠, 그렇죠? 작년보다는 그렇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뭐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우리 클래스는 사실은 우리 수험계에서 가장 어려운 걸 공부하는 클래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푸시면 아무도 못 풉니다. 그렇게 마음 가시고 시험장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1교시, 2교시 총정리 해드리고 했으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부터 보겠습니다. 연기가 이제 그 기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기초적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뭐 따로 이제 공부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들은 사실 많이는 없어요. 많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1페이지에 보시면 4주차 2번 해서 그 지식산업센터 요거를 이제 또 한번 알고 들어도 좋겠다 싶어요. 자, 지식산업센터 요거 구분소유 부동산이잖아요. 이름만 딱 보고 오피스는 애매하죠. 오피스는 구분일 수도 있고 복합일 수도 있고. 근데 이름만 딱 보고 바로 이제 구분인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구분 소유 부동산 형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 회사 본사가 있는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많거든요. 많고 성수동 뭐 다 아시겠지만 핫플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이런 이제 지식산센터를 통해 가지고 오피스가 아닌데 오피스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고층으로 이제 지어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되게 탄탄해지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준비가 되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잠깐 단가가 높은 음식점 이런 것들이, 카페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네가 점점 좋아지면서 그런 가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제
외부에서 유입돼 들어오는 거죠. 그게 선순환이 되면서 지금 성수동 지산의 가격 수준 자체가 갑자기 현업 실무가 됐는데 처음에 지어질 때 비해서 3배, 4배가 올랐습니다. 구분이 돼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아주 가장 유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구분 소유 부동산 중에서 가장 나올 만한 이제 형태가 됩니다. 보자마자 요거죠.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고, 이거 말고 뭐 오피스텔이라던가 다른 이제 형태들도 있잖아요. 구분 소유 부동산 형태. 거기까지도 같이 정리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하면서 이제 같이 할 게 바로 이제 저번 주차에 풀었던 건데, 구분 점포. 요거 판례잖아요. 판례 정리해야 되는 거죠. 자, 공부에 대장과 집합건축물 대장과 등기에 등재가 되어 있고 플러스 도면으로 위치 확인이 되면 이거 구분 소유 부동산 인정된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기존의 내용에 있어가지고 많이 바뀐 내용이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분 점포 정의. 그리고 그 정의는 사실은 구분 점포의 요건이잖아요. 예, 거기까지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연기 사주 문제였고, 쭉 마지막에 있는 지금 사기 11주차 4번 문제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가볍게 2개 다시 한번 숙지해 주시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뭐 이제 연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1기로 가겠습니다. 일기 이제 2주차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요. 아직도 안 나온 게 뭐냐면, 토지 거래 사례 비교법을 할 때 사례 선정 기준 이제 또 색깔을 좀 쓸까요? 네. 신선한배 요인중인지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요. 예,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일 것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 예, 그래서 너무 기본인데 그래도 가져가시고요. 지금 이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일 것이란 요건 자체가 지금 토지 거래 사례 비교법의 사례 선정 기준에밖에 없는데 실제로 현업 실무를 할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모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등기에 등재가 있으면 사료를 쓰지 않습니다. 예, 안 써요. 그래서 뭐 아파트 평가할 때 거사비 하잖아요. 뭐 아까 저기 지산도 거래사례 비교법 쓰잖아요. 쓸 때 등기 안 돼 있으면 안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토지 거사비의 요건이기도 하지만, 예, 나머지 부동산의 거래사례 비교법을 할 때는요. 실제 신고된 거래사례 것 용건이 이제 준수되도록 좀 요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요건들은 다 잘 아시죠? 뭐 3년 5년 다 아실 거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인 거니까 또 아실 거고요. 그래서 요거 신고는 제가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 했고 쭉 넘어가서 또 볼게. 앞에를 다시 봐야겠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연기 가서 요거 종후자산평가 얘기인데요. 종전종후 지금 연기 7주에 하나가 있고 종전종후가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뒤로 넘어가면 종후자산평가를 제가 1기 때 했죠. 예, 1기 실주 있죠. 요 2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도시정비평가 중에서 일단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종전종후평가잖아요. 풀리고, 、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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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중요한 게 종전자산 평가는 사실 정말 일반적인 평가예요. 일반적인 평가. 논점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사업시행 계획인가 고시를 기준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사업시행인가 계획인가 고시를 기준 시점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공은 거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외에 뭐 논점이라 하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정비구역이니까 도시계획 시도 반영 안 한다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 정도가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보통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토지, 건물 있고 단독주택들이 거의 위주가 되는 거니까요. 예, 그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별게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별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별게 있고 그리고 시험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하는 형태에 있어서 종후자산 평가의 형태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우리 이 두 가지잖아요. 그냥 감정평가가 있고 우선은 비례율 할 때 우선 이거부터 좀 구분이 돼야 되죠. 전체 조합원 분양 전제하는 거고, 여기는 비례율 할 때는 자 조합원 플러스 일반 분양가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죠. 이렇게 이 두 개 나뉘는 거. 전체 1000개 중에서 1000개가 새로 지어질 아파트다. 전체 1000개를 조합원 분양 전제로 해서 평가하는 게 오리지널 감정 평가하고, 1000개 중에 500개가 일반 분양이다. 그럼 500개는 조합원 분양, 500개는 일반 분양 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실질적인 이제 사업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이원적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또 만나면 이제 많이 헷갈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요구하는 건지 이걸 요구하는 건지 잘 캐치를 해야 되고요. 그냥 종무자산 평가로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고, 비례율을 만들면서 그 과정 안에서 종무자산 평가를 시킨다 한다 그러면 요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이제 17회 기출에서는 이제 요 내용이 같이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요게 탁 나오면 또 많이 당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종후자산 평가와 관련되어서는 역시나 또 논점들이 있죠. 하나는 기준가치. 시장이냐, 시장가치 외의 가치냐. 조합원 분양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통상적인 시장을 만족하지 못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 뭐 전매도 되고 조합원 지위도 이제 이전 가능하니까 일반 시장 가치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게 이제 견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살짝 이제 어떻게 보면 실무보다는 이론으로 약간 준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너무 당연한데 이거는 이제 그거 조건부 평가. 예, 너무 당연한 조건부 평가죠. 예, 대표적인 조건부 평가하고 요거는 딱 한 문단으로 해서 1에서 조건부 평가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문단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 이제 방법적인 문제인데,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 되고 부방식은 보통 원가법 쓰고, 예,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아파트 평가니까 거사비 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도 거사비예요. 예. 한 개 분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말고 뭐 종교용지라던가 뭐 이런 건 또 이제 용지니까 토지잖아요. 공시가기준법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또 뭐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거든요. 아이고, 아파트도 나오고 근생도 나오고 종교용지도 나오고 임대주택도 나오면 이거 어떻게 다 평가하지라고 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자, 방금 근생 구분소 부동산 됐죠? 종교용지 토지 됐죠? 예. 임대주택은 그 표준 건축비에다가 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싸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토지 단가는 기존의 종전 단가 평균을 씁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요, 자료가 나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시키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메인인 것만 잘 준비를 해주세요. 요거. 그래서 우리 메인 아파트니까 거사비하고
그다음에 온갖 법을 하면서 검토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요 과정이 있었죠. 또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예. 뭐 되게 중요해서 말씀 또 드립니다. 자, 기준 단가라는 걸 만들고 그것을 효용 지수로 뿌려서 전체를 만드는 형태. 예. 말씀드린 바 있죠. 기준 단가를 먼저 이걸로 평가를 하고 기준호에 기준 단가를 평가하고 이런 가지고 전체를 뿌리는 형태. 그래서 효용 지수. 그냥 효용비인데 현업에서 효용 지수를 많이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효용 지수를 곱해가지고 뭐 101동에 1001호를 기준호로 삼고 그게 단가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니까 그걸 가지고 층별, 위치별, 타입별 그리고 뭐 소음, 진동, 뭐 개인 프라이버시 뭐 해가지고 뭐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데 그 지수를 가지고 이제 1001호의 단가를 가지고 나머지 호의 단가를 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적 곱해가지고 종이표를 만들거든요. 한 개 한 개 호 따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현업에서. 그래서 이 평가가 제대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이 기준 단가와 효용 지수를 구하게 만드는 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입니다. 네. 자, 됐고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1페이지 다시 가면 이제 갑자기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저번 주도 했지만 토지 보상. 그래서 법 70조 5항과 그 다음에 시행령 37조 2항을 구현하는 연습이죠.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너무도 기본기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이제 뭐 합격을 하신 다음에도 수습평가사 시험 칠 때도 나온다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너무 기본이 됐어요. 너무 기본이 돼서 이거를 낼 때 이제 출제위원들의 마음은요 좀 편해요. 이게 옛날 같으면 이게 계산 같은 걸 만드는 게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게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가가 변동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가는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구체적으로 숫자를 만들게 시켜가지고 그죠? 검토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입시를 하는 거거든요. 참 준비는 요거는 중요해서도 중요하지만 너무 기본이 되어서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가볍게 어차피 작년 1번이 이제 보상이었으니까 올해는 1번이 보상일 확률이 낮은데 이거 그냥 3번으로 툭 그냥 뭐 이거 당연히 풀 줄 알죠 하시면서 20점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적공이랑 지변율 딱 검토하는 것만 20점 해가지고. 근데 우리 저기 옛날에 뭐 연기 때도 마찬가지고 일기 때 할처럼 이 어버버 하시면 안 되죠. 기가 막히게 세트로 탁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잘 준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도이 33 도이 3, 5 3이 없고 자, 요거는 이제 적공이고 지변율이고 요건이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추가된 거는 이제 저번 주에 했던 판례. 자, 언론 보도는 게시 공고로 안 본다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거 추가나 정리된 거고. 자, 참 중요한 게 많네요. 자, 구분 소유 부동산 아니다. 물론 이제 언론 보도 자체가 그 게시 공고의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여튼 지금 판례는 그런 게시 공고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나왔고
그 판례를 또 비꼬아가지고 문제를 낼 수는 없거든요. 그냥 판례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추가로 하나 정리하시면 요 날짜들이 필요하잖아요. 날짜를 이제 이게 게시 공고 날짜를 선정할 때 저거는 이제 무시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지금 연기 10주차 내용에다가 뒤에 넘어가시면 이기 보면 2주차 1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기 11주차 저번 주 1번까지 해서 3번 정도 연습을 했거든요. 네.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1기로 가서요. 1기 2주차 1번입니다. 2주차 1번. 현황 기준 원칙과 예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이것도 대놓고 이것만 이제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감칙에 3대 원칙이 이제 확립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황 기준 원칙과 예외가 들어가 있고 원래부터 있었던 개일 구부 개별 평가 원칙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있었거든요.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이제 일반화된 논점이 되었고요. 그거 외에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이제 감칙이 전면 개정 때부터 들어왔는데 사실 두 개 다 실무로는 이제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늘요. 자, 그래서 뭐 항상 이 예외가 중요한 거니까요. 이 예외 조건부 평가는 어차피 따로 정리하는 거고 그 조건부 평가 말고 일시적 이용, 그 다음에 불법적 이용, 최를 전제로 한 가액 빼기 전환 비용. 요거는 합법적인 거를 전제로 한 가액의 전환 비용. 참 간단한 이제 산식이거든요. 간단한 산식인데 역시 이게 이제 숙지가 안 돼 있으면 참 이 전환 비용이라는 걸 생각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앞에 붙는 거 최 기준, 합법적 기준. 말은 다르긴 한데 사실 또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합법적인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데 여튼 이제 현황 기준 원칙의 예외가 3가지가 있고 하나는 조건부 평가, 나머지 2개가 이거죠. 조건부도 준비하셔야 되고 요것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그것을 한꺼번에 연습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외에 지금 1기에서 좀 풀어봐야 될 것들은 거의 기본 문제들이죠. 저 보시면 복합분원 3방식, 1기 3주차 돼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 2개 하고 순수익 2개 하고 뭐 이런 것들 역시 2개씩 안 해보면 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도 했고 직접 하는 법 하면서 순수익 구하는 과정과 환원율 CO2 시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연습을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구분소득 부동산 3방식 기본 문제도 있었고 임대료 기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최유 유용 분석 뭐 이거는 늘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1기 10주차 이제 영업 손실 보상 얘기인데 영업 손실 보상은 뭐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중요하긴 중요한데요. 이게 조그맣게 물어보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1기 10주차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이제 기본 문제가 되고 쭉 넘어가서 자
1기 10주차의 1번, 그리고 앞서 연기 때도 뭐 하긴 했지만 2기 6주차 3번 케이스별 영업 손실 보상, 요거 있었고 2기 6주차 3번에서 제가 2기 6주차 3번은 사실은 되게 그 실무적으로 제가 내드렸고 숫자 자체도 그렇고 이제 내용 자체도 그렇고 드렸고, 그리고 그거 있었죠. 그 도시 근로자 가계지출비. 자, 영업 보상. 도시 근로자 가계 지출비. 뭐 영업 손실 보상, 휴업 보상할 때는 3인 가구 가계 지출비 해가지고 이제 4개월치 뭐 한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그거였잖아요. 농림어가 포함인 통계를 쓴다라는 거죠. 통계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가계지출비를 적용할 때 농림어가가 포함돼서 통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걸 쓸 거냐, 비농림어가 기준할 거냐라는 부분이 이제 이슈였었고, 현업에서 사실 이슈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표가 나왔을 때 뭘 고를 거냐 이게 문제인 건데, 포함하는 걸로 다 정리가 되어서요. 이 가계지출비를 쓰는 다른 파트도 있잖아요. 주거이전비라던가, 거기도 당연히 이제 포함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카페에 제가 이제 뭐 자료도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고를 때 이거 고르는 건 어렵지 않죠. 그래서 농림어가 포함한 걸 쓴다. 뭐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 주거이전비 할 때는 이걸 쓰고 영업 보상할 때는 이거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통계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적용할 때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다 바뀌는 게 맞고, 그런 형태로 우리 협회에서요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다 똑같이 저거 갖다 쓰라고요. 네. 자, 요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3기 2주차 가면 일부 편의 영업 보상 또 있죠. 그래서 영업 보상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형태인 휴업 폐업, 폐업 요건을 만족하는 그런 폐업으로 가고, 만족 못하면 휴업 가는 요 구조. 그다음에 휴업만 하는데 케이스별로 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가 있고 적법 보상, 아니면 이제 무허가 건축 내 임차인 보상, 임차인 특례, 그리고 이제 무허가 영업 특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이전비만 해주는 것들, 뭐 이렇게 쭉 케이스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부 편입감에 이제 영설고매 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내용이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제 꼭 잘 구분하셔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막 영감 고의부, 연고 설명에 막 헷갈리시면 또 안 돼요. 다시 한번 영업 보상 관련된 그 산식들을 한번 더 챙기고 가주세요. 요거는 판선 안 하겠습니다.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영업 보상 얘기까지 좀 드렸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기로 가겠습니다. 네. 자, 2기로 갔을 때 가볍게 이제 2기 1주차 4번 가면요, 이거 형상 관련해서 자, 사다리형과 부정형 구분하면서 뭐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이상한 거. 최소 외접 직사각형. 해서 손실 면적이 3분의 1이
이상이면 부정형이고 미만이면 사다리형이고 뭐 이런 게 있었죠. 이상한 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평가를 하면서 표준지 평가야. 사실 표준지 평가 내용이거든요. 이게 3분의 1. 이게 그 평가사들마다 형상을 판단하는 게 제각각인 거예요. 조금 이제 그 깐깐하게 보시는 분들은 웬만한 부정형에 가는 거고, 저처럼 좀 넉넉한 사람들은 이제 웬만한 사다리형에서 가는 건데, 이게 그 사람마다 다르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관행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하나는 부정, 하나는 사다리형이에요. 근데 표준지 공시가잖아요. 그렇죠? 표준지를 하고 개별지로 넘어갈 때 배율이 먹는데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누구는 그렇죠? 제가 넉넉하게 사다리형 봤는데 사다리형 보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깐깐하게 부정형 보면 이제 세금 적게 나오시고, 이제 그런 이제 불평등이 방생하다 보니까 야, 우리 이거 통일 좀 하자 해서 통일을 해놓은 게 요거예요. 자, 중간에 보면 삼각형, 역삼각형 이런 거 없앴습니다. 없앴어요. 없앴고 자료형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요. 자, 사라진 거는 이제 삼각형이 사라졌어요. 다 부정형으로 다 넣었습니다. 넣고 그렇죠? 이게 토지 모양이 있으면, 토지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돼버렸는데, 여기에 박스를 딱 쳐가지고 아이고 손실 면적이 전체 3분의 1을 넘네. 그러면 이제 부정형으로 보고, 넘지 않으면 사대형으로 보자라고 통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 자체를 그냥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꼭 무슨 뭐 일반 평가를 할 때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나오는 게 아니라, 표준지 평가할 때 우리가 이렇게 형상을 통일하고 했는데 혹시 알고 있냐라고 바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지금 이 형상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도로 전면에 대한 판단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원래 어디서 나온 자료들을 하면 전부 다 표준지 평가할 때 다 나온 거예요. 표준지 조사 평가 업무 요령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제 일반 평가를 구성하고 있고요. 우리 그 교재에서 만나는 그 도로표라던가 그 다음에 형상표라던가 그거 있잖아요.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개정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하나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 이기주차 3번에 보면 맹지가 있는데 맹지 케이스별로 이제 좀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아예 맹지가 최유효 이용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습상 도로 같은 게 있어서 맹지로 안 본 경우가 있고, 자, 맹지로 볼 때 합병을 전제로 한 다음에 배분 비율 곱해가지고 이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케이스별로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케이스별 산식 정도만 또 역시 한 번 더 암기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맹지 실무 기준에 들어온 이후에 역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2기 2주차 4번. 뭐 또 한 번 더 해야죠, 이거요, 그렇죠? 좀 지겹지만 한 번 더 대지 면적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죠. 자, 사실은 이게 간단합니다. 사실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는데,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에서 보통 그냥 어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만나고 어떤 문제는 만나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죠. 자, 두 개 나눕니다. 적법인 경우가 있고 불법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법은 우리 무허가 건축물. 그래서 이제 불법 무허가 건축물인데 무허가, 그리고
89.124 전이죠. 예, 요거잖아요. 이거 보상에서만 이렇게 하죠. 보상에서만.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할 때랑 이제 다른데, 건축물의 바닥 면적 나누기 건폐율, 적법한 경우라면 땅이 이만큼 큰데 개발 제한 구역이에요. 건부 제한 안지를 나눠야 됩니다. 근데 건물이 요만큼밖에 없어. 전폐사를 건부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적법한 건물의 면적을 기준해서 이 땅의 적정한 대지 면적이 어디까지냐? 건폐율 역산하는 거죠. 이 대지 면적 기준하면 이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만나니까 두 개 헷갈리는 거잖아요. 요거는 바닥 면적이 기본이 되고 최대 한도가 토지 면적의 곱하기 건폐율이었죠. 이렇게. 적법인 경우 이렇게. 불법인데 적법 의제를 시켜주는 토지 보상에서만의 기준. 이건 보상. 요거. 요거 나누기 하는 것도 뭐 여기에 뭐 하나의 기준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어차피 이게 무조건 더 작으니까요. 예, 그래서 판례가 얘기한 바닥 면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행규칙 규칙상에 들어가 있는 이제 최대 한도 면적이 토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이다라는 것이고, 예, 중토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로 나누어서 하셔야 되고, 요거는 보상만 이렇게 하죠. 요거는요, 보상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평가 목적에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제시의 건축물이 토지에 미친 영향 판단할 때 그 보통 저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바닥 면적 건폐율 역산해가지고 구하는 나오잖아요. 토지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 그러면 당연히 건폐율 역산하는 게 맞죠. 예, 맞죠? 예, 그래서 저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정리를 꼭 해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자. 맹지, 대지 면적 인지 기준까지 했고, 2기 3주차 1번 잠깐만 얘기할까요? 네. 전세금 임대사례 비교법, 전세금 이사비. 예. 전세금을 사례로 가져와가지고 전세 사례를 그대로 비교하는 거, 예, 가능한 내용이죠. 근데 이게 두 개 형태로 사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현업에서 평가하시는 분들도 살짝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는 전세금도 임대료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다. 우리가 어차피 목표는 전세금이지 않냐라는 거죠. 전세금 그대로 가져서 전세금 만드는 건데, 전세금을 전환율을 써가지고 실질 임대료로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거 실질 임대료로 계산해서 만들고 다시 전환율을 써가지고 전세금 만든 분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립니다. 전세 와서 전세 가는 케이스가 있고, 전환율을 해가지고 뭐 만들려 그러면 뭐 만들면 되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케이스는 전세금 사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증부 월세를 드릴 거예요. 보증부 월세면 그대로 땡겨오기 힘들잖아요. 그럼 실질 임대료 화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케이스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개 다 염두에 두시고, 그 공공주택 임대와 관련해서 이런 전세금 평가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근데 나오면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지금 사례가 이렇게 나오고 뭐 전환율 같은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내가 이 산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예,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건데 둘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이고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고 시간이 좀 됐네요. 예, 10분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